자, 해봐. 보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온대저기압 얘기했잖아요, 그제? 네. 자, 오늘은 열대저기압이에요, 열대저기압. 자, 열대저기압은 당연하게도 열대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인데, 우리는 그 열대저기압 중에서 바람이 불겠지, 그제? 저기압이니까 바람 불 텐데, 그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애들만 배우는 거야.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태풍. 그치? 한자로 쓰면 클태자에 바람풍자니까 큰 바람이란 뜻이지. 실제 바람이 되게 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게 일종의 열대 저기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태풍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 태풍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속한 북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태풍이라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도양 쪽에서 생기는 거면 사이클론, 그 다음에 저쪽 그 호주 대륙 근처에서 생기는 거는 윌리윌리, 그 다음에 저쪽 미국 쪽 북대서양 쪽에서 생기는 거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허리케인.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해봐. 열대저기압의 일종이니까 열대지방에서 생길 거 아니야. 자, 태풍이 생성되는 장소 열대지방인데, 위도로 따지면 한 우리가 보통 열대지방 그러면 이제 적도가 떠오르잖아. 적도는 위도가 0도잖아. 근데 실제로 태풍이 생성되는 곳은 위도로 따지면 5도에서 15도 사이야. 게다가 바다에서 생깁니다. 바다. 열대 해상에서 생기는 거야. 자, 그 이유는 뭐냐? 일단 태풍 저기압인 거 우리 알다시피 지난번에 저기압할 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방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러죠. 회전을 하거든. 근데 이게 회전을 하려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적도는 전향력이 제로야. 자, 적도는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적도에서는 태풍이 생기지 않는 거다. 그제? 그래서 태풍이 생기는 이유는 위도 5도에서 15도 사이 전향력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다에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태풍은 그 자체로 온대저기압과 달리 전선이 없어. 그 자체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거든. 그래서 자, 태풍의 에너지원을 물어봐. 에너지원. 굉장히 강력하잖아.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고 어마어마한 바람을 몰고 다니잖아. 그지? 그럼 그 에너지원. 자,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야. 바다에서 만들어진. 자, 뭘 공급받아? 뜨거운 바다니까 뭘 공급받겠냐? 수증기를 공급받지. 그럼 그 수증기는 기체잖아. 그럼 걔네들이 물방울을 변하면서 구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야? 열을 방출하지? 그게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증기의 자멸, 이렇게 수증기 자멸. 그 열대 해상 바다에서 공급받는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 자멸 또는 수문열 또는 응결열 이렇게 표현해.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자멸 또는 수문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태풍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태풍의 구조. 인공위성 우주에서도 태풍은 보이지. 그게 보통 반경 뭐 한 몇백 킬로미터 정도의 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옆에서 본 니네 지금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옆에서 본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게 직경이 뭐 몇백 킬로 된단 말이야.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경우도 많지. 그지? 400~500km 이상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 저기압인 거지 않니? 저기압인 거잖아. 열대 저기압이니까. 그러면 자, 저기압으로 어떻게 되겠어? 공기들이 모여들겠지?
모여들어서 공기가 상승을 하지? 근데 상승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니네 구름은 우리 대기권을 이렇게 나누면, 그지? 가장 아래쪽을 뭐라 그래? 대륙권이라고 하지? 맞아? 대륙권의 이 높이가 평균적으로 10km에서 12km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올라가면 여기 성층권이지? 공기가 상승해 못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간 애들이 약하게 뭐가 생겨? 하강기류가 생겨.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약하게 하강기류가 생기면 어떻게 돼?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태풍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정중앙에 동그랗게 그 맑은 구역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이른바 뭐다? 태풍의 눈이 되는 거야. 태풍의 눈. 분명히 기압이 제일 낮은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중심부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바람도 잠잠하고 날씨도 맑은 구역이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자, 뭐 때문에? 그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약한 하강기류 때문에, 맞지? 하강기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뭘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 잘 들어. 자,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해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바다를 따라 이동한단 말이야.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지? 그럼 야, 바다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태풍이 처음 만들어진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수증기를 받으니까 태풍이 점점 강해져요. 자, 네가 온대저기압에서도 얘기했는데 태풍이나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 뭐야? 얘네가 저기압이잖아. 이 중심기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야? 세력이 강해지는 거야. 자, 참고로 태풍은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하다 보니까 지도상에 등압선이라는 걸로 표시하면 등압선 간격이 어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원형,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지도상에 요런 애 보이면 얘는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태풍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태풍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 그지? 거의 대륙권 끝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맑은 구역이 나타나는 거 아까 얘기했지?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이야. 잘 봐. 얘가 가운데가 저기압이니까 말이야. 요 이제 세로축은 상대값이잖아. 지금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상대값, 상대량, 뭐 상대값. 자,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은 이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야, 거리. 야, 중심부로 갈수록 그럼 기압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단면이니까 좌우 대칭이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기압은 태풍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줘. 그지? 자,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물론 태풍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을 데리고 다닌다만 당연히 중심부로 갈수록 어때? 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지? 바람이 강해져서 강해져.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거든? 그러다가 태풍의 눈은 어떻다 그랬어? 바람도 잠잠하고 맑은 구역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풍속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지. 맞아? 그래서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풍속 변화를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알겠니? 근데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 봐봐. 지금 좌우 대칭 형태를 띠는데 풍속의 경우에 지금 어때? 가장 풍속이 강한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절반의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풍속이 더 강하지? 그럼 좀 이따 나올 거야. 위험반원 쪽이라서 더 풍속이 강한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니네 얘가 바다를 따라 이동하니까 야,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 쪽으로 바람이 계속 모여드니까 그 밑에 있는 해수면들도 어떻게 되겠냐?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해수면들이 중심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풍 중심으로 갈수록 해수면은 점점 어떻게 되겠냐?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지. 맞아? 니네 거기 그래프에 없으면 그려놔. 해수면.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있는데 저기서 태풍이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럼 태풍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해수면이 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런데 자, 태풍이 육지 쪽으로 올 때 말이야. 그럼 태풍이 육지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파도가 점점 높아지겠지? 자, 근데 우리나라 서해처럼 밀물하고 썰물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 그 밀물 때는 해수면이 원래 높아지잖아. 그래서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거든. 만조인데 하필 그때 또 태풍이 오면 어때? 더 높아지겠지. 해일이라 그래, 해일. 그 폭풍 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육지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만조가 겹친다 그러면 파도가 훨씬 높아지는 폭풍 해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중간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지? 그 그래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잘 봐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특히 이 중심 기압이 또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강한 태풍이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풍속이 양쪽을 기준으로 더 높은 쪽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태풍이 이제 위도 5도에서 15도 사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렇게 위도를 표시해 볼게. 자, 여기가 이제 적도 쪽이야. 여기가 위도로 30도인 곳이고, 여기가 위도로 뭐 60도 뭐 이렇게 해보자. 그제? 자, 근데 태풍도 일단 저기압이니까 중심으로 바람이 그냥 불지 않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했으니까 태풍 자체가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봐봐. 니네 1학년 때 대기대순환 배웠고 뒤에서 또 나오지만은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란 바람이 불어. 북반구 기준으로는 북동 무역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불게 돼. 그 다음에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거든. 자, 위도 5도에서 15도 사이 태풍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 무역풍 지대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해. 무역풍을 약간 거스르면서 이동을 한다고요. 알겠어? 그러다가 잘 봐. 그럼 이때 지금 태풍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태풍 절반을 나눴을 때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을 따져보잔 말이야. 야, 지금 이 오른쪽 절반 같은 경우 태풍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무역풍이 이렇게 불지. 그러면 이 오른쪽 절반은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무역풍이란 바람의 방향이 비슷하지. 그런데 왼쪽 절반은 어때? 반대니까 야, 바람과 바람이 부딪히니까 어때? 바람이 약해져. 그러니까 똑같은 태풍에서도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지금 그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이쪽은 바람이 더 세져.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위험반원이라고 그래. 위험반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승민아?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서로 거의 부딪히고 있거든. 상쇄가 돼서 바람이 조금 약해져. 여기를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얘가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잘 봐야 돼. 위도 30도 부근을 지나면서는 얘 태풍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바뀌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해, 태풍은. 자, 그러면 그때 형제야,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위도 30도 부근에서 태풍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지? 태풍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점이라고 불러. 전향점. 그러면 봐봐. 야, 태풍의 방향이 바뀌기 전후를 봤을 때 바뀌기 전에는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면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전향점을 지나서 이동 방향이 바뀌잖아. 이동 방향이 바뀌면
대략적으로 편서풍이니까 이렇게 불린다고 치면 태풍이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엇비슷해져.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무역풍지대를 지나갈 때는 속도가 좀 느려, 태풍이. 무역풍을 거스르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편서풍 이렇게 부는 게 아니지. 미안하다. 편서풍이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불지? 이렇게 불거든? 형주야, 요거만 하자니까. 그러니까 전향점을 지나서 방향이 바뀐 이후에는 태풍이 이동하는 이 방향하고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이 같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져. 그럼 자, 여기서도 봐봐. 그럼 이때도 자, 태풍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을 생각해 보자고. 오른쪽 어때? 반시계니까는 얘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편서풍도 비슷하지. 물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드려야 돼. 나는 회전 방향과 편서풍의 방향이 같아서 뭐 바람이 더 세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그지? 이동 방향하고 편서풍이 겹치면서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서도 이 편서풍 지대를 지나갈 때도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뭐가 돼? 풍속이 더 세지는 위험반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편서풍하고 약간 거스르지? 바람이 좀 느려져.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야? 안전반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결론은 태풍이 무역풍지대를 지나가던 방향이 바뀌어서 편서풍지대를 지나가든지 간에 무조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위험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위험반원이라고 하고요.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반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위험반원, 안전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이야. 이거 외우고 있으면 돼.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서 태풍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태풍이라고 해봐. 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필리핀 남동쪽 혹은 괌이라는 섬 근처에서 보통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여기 제주도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일본 섬이 있잖아. 잘 봐.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서울 위쪽, 우리 흔히 말하는 휴전선 근처가 위도 38도니까 30도 위에 살짝 있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올 때 보통 뭐 이런 형태로 여기 있지. 태풍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그래 잘 봐. 바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바다를 따라서 어쨌든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올라오잖아. 그럼 올라오는 동안 태풍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강해져.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가는데 1분만 참어. 요렇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 부산이 있어. 부울경이라고 하지. 뭐 부산, 울산, 뭐 포항, 뭐 경주 뭐 이쪽. 야, 그럼 봐봐. 만약에 성주야, 태풍이 요렇게 지나가. 대한해협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 부산 입장에서는 안전반원 쪽인 거야. 그지?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로로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해서 지나간다. 그러면 똑같은 부산은 어느 쪽에 있게 돼? 위험반원 쪽에 있게 되지? 그러면 둘 다 피해를 입겠지만 언제가 더 피해가 크다? 위험반원 쪽에 있을 때가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안전반원, 위험반원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아까 태풍의 구조 그렸지? 해봐. 태풍의 구조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풍속 그릴 때 잘 봐. 니네 보통 만약에 요 그림이 나오고 지금 내가 얘기한 그래프 나와.
풍속이 지금 이렇게 된다 그랬지? 맞아? 풍속이 이렇게 돼. 근데 이 문제, 이 그림이 나오고 여기 방위 표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잘 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뭐야? 최대 풍속이 더 큰 게 어디야? 오른쪽이지? 그럼 이쪽이 무슨 반원이다? 위험 반원이야. 이쪽이 안전 반원인 거야. 자, 이 태풍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 물어봐. 동쪽. 오른쪽.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방위 표시돼 있으니까 얘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알겠냐, 성주야? 그래서 일단 태풍 요 기본적인 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쉽시다. 너무 졸려하니까 잠깐 쉽게. 하여튼 일단 태풍도 저기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태풍이 이제 바다를 따라 올라오면은 세력이 점점 강해지거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든, 뭐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와. 야, 그럼 잘 봐. 태풍이 바다를 따라 올라오는 동안 점점 강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태풍이 이제 육지를 지나가. 자, 육지를 통과할 때. 그럼 육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겠지. 그랬는데 육지를 지나갈 때는 수증기 공급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육지를 관통하면은 그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급격하게 낮아져. 그래서 자, 잘 봐봐. 육지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나잖아?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어. 뭘로 바뀐다고?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앞서 이제 온대저기압 배웠지만 소멸되는 단계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이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고 왼쪽은 무조건 안전 반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때 자, 요것도 써놔야 돼. 태풍이 이거 태평이 된다. 태풍이 지나갈 때 또는 나를 뭐 관통할 때 풍속의 풍향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지. 풍향 변화. 잘 봐. 내가 여기 서 있어. 자, 그런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 자,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위험반원 쪽에 서 있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내가 위험반원 쪽에 서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건데, 물론 태풍 자체가 이제 저기압이니까 뭐 이렇게 뭐 반시계로 회전하겠다면 그냥 저기압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표시해 볼게. 태풍이 여쯤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곳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태풍이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태풍이 여기 가면 얘가 이렇게 불 거 아니야.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냐?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야. 자, 내가 위험반원 쪽에 있는데 태풍이 내 근처를 지나간다. 그러면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알겠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안전반원 쪽에 서 있는 거야. 태풍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어. 자, 풍향 어떻게 변해? 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태풍이 여기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불겠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불겠지?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해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전반원 쪽에 있을 때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갈 거다. 이거 온대저기압 얘기했냐? 온대저기압 지나갈 때 풍향 변화 얘기했어? 네.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걔도 똑같아. 온대저기압이 뭐 내 위로 지나가면 저기압 쪽으로 무조건 바람이 부는 거잖아.
그래서 온대적 기압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북쪽으로 지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되는 거고, 혹은 관통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쪽으로 지나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할 거예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지도 잘 기억을 해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뭐 나와? 그거 나오. OX 문제요. 그래, 그거 풀어보자는 얘기야. 아니 뭘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자, OX 문제 또 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설명 안 한 거 나오니까 그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자. 나 다 못 풀었어도 볼게. 자,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고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A에서 관측한 풍향과 태풍의 중심기압이다. A의 위치는 기압과 니은 중에 하나다. 아까 얘기했지, 봐봐. 태풍이 지금, 응? 야,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칠판 보면 돼. 그러면 이쪽이 위험반원 쪽이고 이쪽이 안전반원 쪽인 거거든. 그러면 그때, 자, 이 시간에 따라서 풍향을 보면 되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4개로 나누면 이 서, 이거 사방이거든? 북이지? 그럼 거기서 절반씩 쪼개. 8방위가 되는 거고, 또 절반씩 쪼개면 16방위가 되거든? 맞지? 그러면 지금 봐라. 동이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지? 동풍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13일 00시엔 남동이니까 뭐야? 요거거든? 그 다음에 남남서는 뭐야? 자, 남쪽과 서쪽의 중앙이 남서인데 남남서면 좀 더 남쪽에 가까운 서쪽 요거거든? 그 다음에 남서니까 요거야. 그럼 지금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계 방향이 변하지? 그럼 위험반원 쪽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관측소는 어디다? 니은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지금 시간상, 야, 봐봐. 955, 960, 970, 970이면 12일, 21시가 어때? 태풍이 가장 강했을 때라는 얘기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한 거야. 자, 1번. 자, 13일이면은, 야, 13일이면은 남동, 남남서, 남서 바람이 불 때잖아. 태풍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남남서냐? 여기 있을 때거든? 이쯤? 맞지? 그래야 A 지역에선 바람이 뭐 이렇게 불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위도가 30도가 넘은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잖아. 13일일 때는. 당연히 편서풍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1번은 X가 돼야 되고 2번 A에서 풍향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고 지금 얘기해줬지? 맞고 3번 A의 위치는 기역이 아니라 그래서 니은이다? X. 세력은 무조건 뭘 보면 된다? 중심기압을 보면 되는 거야. 야, 12일, 21시가 어때? 중심기압이 가장 낮지? 세력이 가장 강했을 때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일, 21시가 13일, 03시보다 강하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태풍 중심과 A 사이 거리. 야, 태풍 중심이 기압이 가장 낮으니까 그 중심에서 멀면 멀수록 기압은 높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태풍 중심과 A 사이의 거리는 13일 6시가 어때? 야,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태풍이 가장 멀리 가고 있을 거 아니냐? 왜냐면 기압만 보고는 알 수 없거든. 이건 태풍 자체의 기압이기 때문에. 맞아? 태풍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은 계속 이동해 갈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남남서 일대가 요때가 13일 지금 03시라고 보면 되거든. 위치상. 그러면 06시는 더 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당연히 13일 03시가 더 가깝지. 그러니까 얘가 06시가 더 멀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풍속은 13일 00시에 기역이 니은이 위험반원 쪽이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에 니은 쪽이 더 세야 되는 거야.
그럼 기억이 니은보다 컸을 것이다. X. 자,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세력 강해졌냐? 야, 태풍 자체의 기압이 점점 높아진 거 아니야 지금?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세력은 X. 10일, 21시부터 13일 06시까지 수중기압은 당연히 육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지. 그러니까 태풍이 약해지는 거고 증가하였다. X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큰 2번 태풍 2. 어느 해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의 이동 경로고 이 태풍의 이동 경로 부근에 위치한 강릉, 대전, 진도, 2호도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가 어딘지를 보란 얘기지? 맞아? 야,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시간이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는 걸 의미하잖아. 생각해봐. 태풍 중심하고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을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초록색 얘가 가장 먼저 기압이 낮아진 거면 태풍의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 근처를 지나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지나간 지역이야. 그럼 지금 그림상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지나갔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 실선은 2호도가 되겠지. 그 다음이 누구겠어? 아니다. 아니야. 잘못 봤어. 뭐냐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어차피 지금 다 저거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가 2호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지나가니까. 이제 2호도라고 보면 돼. 그 다음 진도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 진도. 그 다음 여기가 대전, 여기가 강릉순이 되겠다. 이제? 강릉순 이렇게 될 거야. 자,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자 봐봐. 지금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2호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2호도는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야. 1번 X. 2번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2호도는 안전반원 쪽에 있으니까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 변해가겠지? 맞는 말. 자, A는 2호도, B는 진도. 맞냐? 아니지. 2호도가 D잖아. 그지? 일단 3번은 무조건 X. 자, 진도를 통과한 이유. 자, 그림상 봐봐. 진도를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육지잖아. 육지를 통과할 땐 태풍이 약해지겠지? 점차 강해졌다. X. 자, 태풍 중심이 대전에서 강릉으로 이동한 동안 시간에 따른 기압 상승률은 진도가 2호도보다 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이 그림에서 태풍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진도 입장에서는 어때? 태풍의 중심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어때? 그지? 올라가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지금 요 선이 대전이잖아. 요 선이. 그러면 지금 대전에 태풍 중심 지나갈 때가 요때라고 치면 그 다음에 강릉은 여기면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보는 거지. 진도는 기압이 요만큼 높아졌어 지금. 맞아? 그러면 그동안에 2호도는 어떻게 돼? 2호도는 요만큼 2호도 그래프 보면 되는 거야. 요만큼 높아졌거든. 기압 변화율은 누가 큰 거야? 진도가 기울기가 더 크죠? 진도가 2호도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네. 그지? 그렇게 보면 돼. 자, 태풍 3. 자, 니네 지금 거기 색깔이 없어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관측소 A와 B에서 T1부터 T5까지 측정한 기온, 기압,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지? 그럼 보자. 기온, 기압, 풍향이지. 야, 태풍이 가까이 올수록 기압은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 떨어지고 풍속은 빨라져야 되거든.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관측소 A에서 빨간색 선이 뭐가 되겠어? 기압이라고 봐야지.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는 동안 기압 점점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맞니? 그 다음에 만약에 풍향이라면 니네 이 세로축을 보고 읽는 거거든. 그래프를. 맞아? 풍향이라면 이것도 이제 니네가 많이 풀면 바로 얘가 풍향이야. 얘가 기온이고
그지? 뭐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똑같은 선은 기압을 의미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풍향이 되겠지. 그러면 자, 지금 봐봐. 야, 관측소 A에서 T1일 때 풍향은 뭐야? 부풍이거든? N을 가리키잖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때 T4쯤 되면 어떻게 돼? 동풍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북풍에서 동풍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거든? 야, 이렇게 동서남북 따지면 풍향이 북풍에서 동풍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야. 시계 방향 변하고 있지. 맞아? 그러면 관측소 A는 위험반원 쪽에 있는 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면 나를 봐봐. 지금 얘가 갈색이 이게 풍향이니까 지금 T1일 때는 거의 동풍이 불고 있거든? 맞아? 얘는 S니까 남풍이지. 그럼 동풍에서 남풍 되는 거니까 얘도 풍향이 시계 방향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도 위험반원 쪽인 거야. 따지면. 그치? 자, 일단 보자. 초록색 점선은 기온을 의미한다 그랬고, 빨간색 실선은 기압을 의미하는 거고, 갈색 점은 풍향을 의미한다. 자, T1에서 T4 동안 A나 B나 풍향은, 야, A나 B나 둘 다 지금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X가 돼야 되고, 태풍 중심이 가장 가까이, 야, 태풍 중심하고 가까울수록 기압이 되게 낮거든? 그럼 지금 이 관측소 A 그래프에서 보면 기압이 거의 987.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A 지역은 T4일 때 태풍의 중심하고 가장 가까웠던 거야. 그러면 관측소 B는 언제? 기압이 뭐 1000이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요때거든? T1에서 T2 사이지? 그러니까 관측소 B가 먼저 태풍이 지나간 거야. 그래서 A를 지나가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떤 식, 야, 여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A하고 B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봐라. 태풍이 지나갈 때, 관측소 B를 먼저 지나가거든? 근데 관측소 B는 지금 기압이 제일 낮을 때도 1000이니까 태풍 중심에서 조금 멀어. 게다가 얘 위험반원 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예를 들어서 B라고 한다면, 맞아? A는 더 나중에 태풍이 지나가는 곳이거든? 그런데 기압이 되게 낮지? 그러면 중심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런 식이라는 거겠지, 이런 식. 이제 굳이 위치를 추정한다면 이런 식이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A가 B보다 빠르다는 틀린 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나라 악기상. 악기상. 이제? 악천후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거 그지? 악기상. 해봐. 그래서 이 악기상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니네 성주가 물어보기도 했던 뇌우야, 뇌우. 자, 일단 뇌우라는 거는 천둥 번개, 우르릉 꽝꽝 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야. 그지? 자, 천둥 번개 플러스에 집중호우 내리는 거야. 그지? 집중호우. 그래서 보통 이 뇌우라는 현상은 당연히 비가 내리려고 구름이 만들어진 거잖아. 꼭 기억해라.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그러면 저군형 구름은 언제 생겨? 그러니까 공기가 이 대기가 불안정해갖고 공기가 겁나게 상승하면, 그러니까 전선으로 따지면 한랭 전선 뒤쪽, 그제? 한랭 전선의 뒤쪽이거나 아니면 기층이 매우 뭐한 지역? 불안정한. 불안정한 지역에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 뇌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을 선생님이 안 없애고 놨는데, 자, 생성 과정에서 소멸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뇌우의 일생이라고 하거든. 잘 봐. 처음에 지표면이 여기 보면 지표면이 이제 가열되고 뜨거워진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공기 뜨거워지겠지. 그 결과 어떻게 돼? 위쪽보다 아래쪽이 뜨거워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뭐 하려고 그래?
상승하려고 하는 거지. 점점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그 상승하는 공기를 따라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해. 자, 이때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저군 단계라고. 저군 단계. 응? 저군 단계.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기 시작해. 자, 그래서 막 상승해. 그지? 상승하다 보면 이제 구름이 막 두껍게 발달하잖아? 그러면 이 저군형 구름 안에는 물방울도 있고 뭐 얼음 알갱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물방울들끼리 점점점 합쳐지지. 합쳐지다 보면 걔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즉, 공기가 막 상승하다 보면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굉장히 발달하면 그 안에서 모두 생기기 시작하면 하강기류가 생기기 시작해. 그럼 그 하강기류에 의해서 그 구름 안에 있던 물방울들이 밑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뇌우에서 이 천둥 번개나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는 바로 요 단계 때. 요때 그 뇌우에 의한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거야.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성숙 단계.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성숙 단계일 때는 이 저군형 구름 안에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나타나면서 이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물방울들 다 밑으로 하강해서 떨어졌으니까 어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소멸되는 단계에서는 해봐, 저군형 구름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공기가 다 하강 기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가 점점 이 구름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뇌우는 요 그림만 좀 잘 봐두면 돼. 뇌우가 만들어져서 소멸될 때까지 단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뉘고 뇌우의 주된 현상은 언제 나타난다? 요 성숙 단계라는 거일 때 뇌우라는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나와 있지만 집중호우라는 건 뭐다? 자,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어. 자, 이거 얼마?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이제 비가 내리면 그걸 집중호우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로 언제? 뇌우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뇌우가 저군형 구름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추운 지방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겨울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우박이 만들어지게 돼. 우박. 야, 아까 저군형 봐봐. 성숙 단계라고 하면 이 성숙 단계일 때는 이 구름 안에 상승 기류도 존재하고 하강 기류도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봐. 요 가운데는 주로 이제 이 아래쪽에는 주로 물방울들만 있고 이 위쪽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음알갱이만 있어.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은 물방울하고 얼음알갱이가 같이 공존을 하거든. 그러면 이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얼음알갱이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져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거든? 떨어지는데 상승기를 만나서 얘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그 얼음알갱이 주변에 또 물방울들이 증발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또 커져! 또 떨어져! 또 상승기를 만나서 또 올라가. 그래서 구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하면서 그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면에 떨어지면서 녹지 않고 얼음 알갱이가 떨어져 내리는 게 뭐다? 우박이다. 이제 자, 어느 단계 때? 성숙 단계일 때는 여기 보면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얼음 알갱이가 구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 무거워져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우박이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야, 지금 뇌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얘기했어? 우박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은 폭설이지. 자, 폭설은 이제 뭐 겨울이겠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지. 자, 폭설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이 두 가지 보면 돼. 아마 학교에서도 아까 언급하셨다 그랬지. 우리나라에서 폭설 내리는 게 서해안에서 폭설 내리는 거하고 동해안에서 폭설 내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서해안에서 폭설 내리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기단으로 따지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바다 쪽으로 내려오다가 기단이 변질되면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폭설을 내리는 거야. 맞지? 네. 이거 기단이 변질해서 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 잘 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지? 잘 봐. 형주야.
그럼 이제 옆에서 단면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쪽은 지형이 좀 낮고 동쪽은 높잖아. 동고 서저 지형이라고 하잖아. 네. 그럼 그때 얘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거든. 자,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해 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 태백산맥을 만나. 그럼 그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하거든?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막 만들어진 결과 겨울이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그 구름 안에서 눈이 만들어져. 근데 겨울에는 그게 녹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여름에는 떨어지면서 녹아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폭설이 내리지. 자, 그때도 얘기했다.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쪽은 영동지방이라고 하고 이쪽은 영서지방이라고 하거든. 어? 졸지 마, 승민아. 그래서 이 오호츠크에 기단 영향을 받아서 영동지방에서는 뭐야? 폭설이 내리지. 그러면 그게 비를 뿌리고 눈을 뿌리고 그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수증기 별로 없지. 매우 건조한 공기가 되고요. 게다가 공기가 하강을 하니까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쪽 영동지방에 폭설 내릴 때 오히려 영서지방은 맑은 날씨에 굉장히 건조한 날씨란 말이야. 니네 실제로 동해안 갈 때 한번 봐봐. 선생님은 차로 많이 가는데 요즘 미시령 터널이라는 게 뚫려가지고 되게 쉽게 가는데 미시령 터널 넘어가기 전에 하늘 너무 좋은 거야. 야, 오늘 놀러 오길 잘했다 막 이러고 있어. 터널 되게 길거든. 그 태백산맥 뚫은 거니까 굉장히 길잖아. 미시령 터널 딱 나오는 순간 강풍 불고 비 오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미시령 터널 내려와가지고 좀 내려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가려서 문을 열는데 문을 못 열었어. 진짜 밤 너무 불어가지고. 너무 재밌겠다. 근데 그게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이제 선생님 아기가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 한 대여섯 살 됐을 때였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장모님 모시고 간 건데 문을 어쨌든 열고 내렸다?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애 날아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 정도로 강풍이. 왜냐면 또 안 그래도 산이어서 강풍 많이 불잖아. 근데 심지어 막 비도 와. 날씨가 천차만별이야. 근데 저군형 구름 아니는 거예요? 어? 저군형 구름이 그치. 여기 폭설 내릴 땐 당연히 저군형 구름인 거야. 되게 급격히 상승해요. 아니 산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충운형보다는 당연히 저군형 구름이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야, 팬 현상 알겠어? 네. 여기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높새바람. 이 팬 현상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높새바람이야. 녹색이랑 반대로 부는 거 아니에요? 어? 넘어가고 나서 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고 나서 부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강풍 나오는 거 이건 됐고. 자, 황사가 중요해. 황사 그 다음에. 자, 황사. 황사는 뭐야? 오늘 시험 중국이 자, 저쪽 중국 내륙 쪽에 있는 사막, 그 다음에 몽골 쪽에 있는 사막에서 일어난 모래먼지가 오는 거. 자, 근데 잘 봐. 이게 요 그림만 이해하면 돼. 봐. 네. 이제 주로 이제 황사는 언제 발생하냐면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지. 맞지? 봐라.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잘 봐봐. 여기다 그릴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중국 내륙 쪽에서, 중국 내륙 쪽에서 모래먼지가 일어나. 그지? 하늘 높이 떠올라. 그러니까 중국 내륙 쪽이 만약에 비도 많이 안 오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지? 굉장히 건조하니까 뭐야? 사실 모래라고 표현하지만 그 점토라고 하지. 그런 게 상승하겠지? 상승한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야. 우리나라 쪽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되려면 이 중국 내륙 쪽이 맑고 건조하잖아. 무슨 기압이 만들어져야 돼? 저기야. 그렇지. 상승 기류가 생기려면 이쪽이 저기압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한 공기를 따라서 먼지들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뭐를 타고 이동하는 거야?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라온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나타나려면 그럼 우리나라의 이 저 높은 곳에 있는 먼지가 우리나라로 내려와야 되거든.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 황사는.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나라에 우리 배웠지. 양쯔강 고기압 배웠지. 걔가 영향을 줄 때 하필이면 거기서 이게 날라오면 어떻게 돼? 걔네가 하강하면서 우리나라에 황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이게 편서풍 타고 올 때 어디를 지나와? 이 중국 동해안 쪽을 지나오지? 중국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야. 왠지 알아? 여기다가 죄다 공장을 지어놓은 거야. 편서풍이 부니까 유해한 물질들이 다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황사 자체가 사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양이 좀 산성화돼 있는 게 황사 때문에 조금 그게 중화가 되기도 하고, 좀 토양이 비옥해지고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중국 공업지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그 중국 공장에서 나온 매연들 각종 미세먼지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중국이 뭐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 봉쇄하잖아. 나가봐. 날씨가 겁나 좋지.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 그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근데 편서풍이 어떻게 보죠? 지표면에서 어떻게 보죠? 아니 이게 편서풍은 저 위쪽에서 부는 바람이지. 위쪽에서 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서풍이니까 그냥 서에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 서에서 동으로 분다고 보면 돼. 저 상층에서. 저 상층에서 그러니까 편서풍은 지면 근처에서 부는 게 아니야. 상층에서 부는 바람인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발원지는 사막이 위치한 곳에 뭐가 발생했을 때 여기 나오지. 저기압. 그러면 반대로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고기압이 나타났을 때 잘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 보면 그림 나와 있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이게 편서풍 타고 이동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황사는 요렇게 요 그림이 중요하다. 요거만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악기상에 대한 거 나오지? 요것도 잠깐 한번 풀어보고 또 잘 모르겠는 건 같이 풀이를 할게. 요거 3, 4분 줄게. 두 문제니까 뭐 한 3, 4분이면 되겠다. 자, 그냥 같이 할게. 자, 볼게. 해보자. 우리나라의 악기상. 그래서 가부터 라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기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초점이 맞냐 안 맞냐? 잘 맞아? 안 맞았었네. 자, 가가 뇌우고 나 여기죠? 보자. 1번 가는 뇌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근형 구름이 발달해야 되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잘 발생한다가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가는 집중호우는 굳이 따지자면 저근형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전선으로 따지면 한랭 전선이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층운형 구름이 아니라 저근형 구름이지? 네. 뇌우하고 집중호우는 X. 자, 그 다음에 다는 강풍은 여름에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그림상으로도 여름 아니냐? 여기 이거 야자수인데, 그지? 이런 거에 낚이지 않게 틀렸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주도겠지, 제주도, 그지? 자, 가나라는 그렇지. 야, 폭설도 겨울에 내리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저근형 구름에 의해서 내리는 거니까 기층이 뭐 할 때? 불안정할 때. 맞는 말이 되겠네. 자, 라는 시베리아 기단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동안 황해상에서 변질돼서 나타날 수 있지요. 그렇죠. 자, 우박의 성장 과정. 자, 우박이 발생했을 때 관측 지역에서는 그치. 지금 그림상에서도 저근형 구름이지? 네. 맞고. 자, 우박은 뇌우의 자, 마찬가지로 우박이나 뇌우나 그 집중호우 다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2번은 X겠다. 자, A 과정은 뭐야? 당연히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니까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이 되겠지? B 과정은 하강 기류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겠지? 왜냐면 내가 그 얼음 알갱이가 점점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하강기로 타고 내려가다가 상승기로 만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지? 자, 우박은 하루 중 대기가 안정할 때가 아니라 불안정할 때겠지. 그지? 저근형 구름이니까. X. 자, 우박이 발생했을 때 대기 상층부, 야, 얘들아 봐봐. 여기가 만약에 따뜻한 공기고 여기 아래가 차가운 공기면 이거 상승기류가 있겠냐? 없죠?
그러니까 x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다 됐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일기도 얘기합시다. 일기도랑 뭐 그 얘기 나머지 얘기 또 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 하자, 빨리. 자, 봐. 자, 그 다음에 일기기호 나오는데, 응? 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 야, 얘들아. 날씨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지? 자, 기상 요소라는 게 있어. 기상 요소가 뭐야? 날씨하고 관련된 것들이야. 뭐 예를 들자면은 기온, 기압, 뭐 풍향, 뭐 풍속, 뭐 이런 것들. 날씨하고 관련된 요소들 기상 요소라고 하는데, 자, 이 기상 요소들을 여러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지. 그럼 그 관측한 것들을 기호로 지도상에다 표시하는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일기도라고 하는 거야. 야, 해봐. 홍주야. 일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도에다 뭘 그려? 그림. 일단 기압을 측정한 다음에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뭐를 그린다? 등압 선을 그려. 자, 참고로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등압, 야, 여기 봐봐. 이것도 그냥 얘기할게.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여러 지역에서 이제 뭐 기압들을 측정할 거 아니야. 기압을 측정했을 때 이게 1000헥토파스칼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일단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을 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이야. 기압으로. 등압선을 그릴 때는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이야. 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1004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관측했는데 여기는 1006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1004인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1004인 지점을 쭉 찾아서 그리면 될 거거든. 1000을 그렸으니까 1004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관측을 하다 보면 기압이 1004가 아닌 곳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등압선을 그릴 때는 등압선끼리 서로 교차하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럼 그걸 부드럽게 이어서 그려야 되는데, 자, 1004고 여기가 1004인데 여기는 1006이 있지. 그럼 여기 1000이지. 그러면 1000하고 1006을 거리 비례로 나눠 6칸으로. 6칸으로 나눠서 1004에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등압선을 그려. 그래서 내가 등압선 그릴 때 고기압인 곳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패곡선 형태로 그려져.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높으니까 고기압 이렇게 그려. 자, 이렇게 등압선 그렸을 때 잘 들어. 등압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겠지. 등압선의 간격이 좀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겠지. 자, 바람이 불어.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 때는 무조건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붑니다. 왜? 뭐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비스듬하게 부는데 간격이 좁을수록 어때?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이제 지도상에다가 등압선을 그려놓고요. 각 지점의 날씨 상태를 여기 나와 있는 일기기호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일기기호. 자, 일단 봐. 내가 그 관측한 장소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이게 관측 장소야. 알겠어? 관측 장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는 그 지역의 구름의 양을, 그 지역에서 측정한 구름의 양을 표시해. 운량이라 그래, 운량. 뭐라고 한다고? 운량. 자, 그래서 봐. 날씨가 맑으면 그냥 동그라미 그리면 돼. 근데 하늘에 구름이 반쯤 끼어 있다 그러면 절반 칠하는 거, 절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뭐 이거 상대적으로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색칠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지금 8이라고 써져 있는데 완전히 칠해져 있지. 하늘이 전부 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거지. 알겠어?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운양이라,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운양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요 선은 뭘 의미하냐면 풍향을 의미하는 거야. 자, 풍향은 바람은 항상 관측 장소로 불어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만 그려져 있거든. 그럼 니네가 방향을 따질 때는 이 동그라미 쪽으로 요렇게 화살표 표시해주면 돼. 그럼 요렇게 불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항상 요 기호는 요 방위 표시 가지고 바람의 방향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관측소라고 하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부는 셈인 거거든. 그럼 바람이 뭐다? 북동풍이 분다 이거야. 그래서 요 길다란 짝대기는 풍향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꼬랑지는 풍속을 뜻해요. 풍속. 자, 그래서 풍속은 이렇게 그냥 선 하나 그으면 이게 초속 5m/s를 뜻하는 거야. 자, 이게 초속 5m면 그거보다 짧은 놈은 뭐다? 초속 2m/s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꼬랑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 지점에서 풍속이 초속 10m로 불고 있다. 그럼 5짜리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초속 10m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야, 태풍의 경우에는 풍속이 중심 풍속이 무조건 초속 10m 이상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태풍이 오면 막 우리나라에서 순간 최대 풍속 막 40에서 50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그래서 풍속 나타낼 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거는 초속 25m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바람이 초속 30m다 그러면 25짜리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밑에다가 5짜리 하나 딱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초속 30m를 뜻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꼬랑지는 풍속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야, 여기 이 동그라미의 왼쪽 중간에다가는 그 지점의 날씨 상태. 자, 지금 여기 봐봐. 요거 일기 상태 표시하고 여기 봐라. 비가 와. 동그라미 색칠해줘 여기다가 이렇게. 눈이 와. 요렇게. 자, 예를 들어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해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집중호우가 내려 뇌우가 나. 이렇게. 승민아, 여기 봐야지. 멍 때리지 말고. 안개. 하나, 둘, 셋. 요렇게. 자, 비는 빈데 소나기가 내려. 아까 비가 동그라미였지? 그 밑에 삼각형 표시 요렇게 해주면 돼. 여기 소나기 표시야. 그지? 여기. 가랑비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눈은 눈인데 소낙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눈 표시에다 밑에 삼각형 이렇게. 소낙눈을 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뭘 쓰냐면은 현재 요 지점의 기온을 쓰는 거야. 기온. 만약에 지금 이 관측한 곳이 기온이 18도다 그러면 여기다 18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18. 알겠어? 단위 생략하고 쓰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이슬점이라는 걸 뭐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일단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날씨 상태야 기온 써.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게 야, 요 오른쪽에다가 뭘 쓰냐면 지금 요 지점의 현재 기압을 표시합니다. 잘 봐야 돼. 요것도 시험에 종종 넣지. 기압 표시할 때 만약에 지금 이 지점의 기압이 1013.7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 점 없애고요. 앞에 두 자리 지우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37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건 니네가 어렵지 않을 때 반대로 이걸 보고 읽어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세 자리 숫자가 써져 있을 때 세 자리 숫자가 써져 있을 때 요 앞에 숫자가 5보다 작은 경우에 무조건 10을 붙여주면 돼.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앞에 9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09요?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687로 돼 있어. 그럼 앞에 뭐 붙이라고? 9 치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면 된다고. 그럼 968.7이다 뭐 이런 뜻이야. 사실 968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저기압인 셈인 거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야. 여기다가는 기압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관측 지점에다가 일기를 표시하는데 보통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측정을 한다 그래. 왜? 기온도 계속 변하고 기압도 계속 변하고 날씨 상태도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뭘 만들어? 일기도를 만들어서 그걸 일기예보하는 데 활용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보면 뭐 전선 기온은 앞서 다 얘기했었고 그지?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기호를 쓰는데 지도를 보면 태풍은 뭐야? 등압선이 어떻게 돼 있다고?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바람이 겁나 세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에 요 표시가 돼 있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태풍을 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다 얘기했지. 해봐라. 여기 요거 기압 입는 방법. 기압의 숫자 ABC라고 돼 있을 때 A가 맨 앞에 숫자가 5보다 작을 때는 그 앞에다 10을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C 앞에다가 소수점을 하나 넣어준다. 근데 5보다 크면 앞에다 9를 붙여라. 지금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위성 영상이 나와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별표 하나 해봐. 자, 인공위성에서 그 날씨 상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야. 일기 영상이. 근데 두 가지가 있다. 해봐라. 핵심은 이거야. 가시광선 영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야. 적외선 영상이라는 게 있어. 야, 가시광선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이 구름이나 얘네들이 햇빛을 반사한 가시광선을 찍는 거야. 자, 이거 언제만 촬영이 가능하다? 햇빛을 반사한 걸 인공위성이 찍는 거니까 낮에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적외선은 뭐야? 야, 열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적외선을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구름들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야. 이거는 빛하고 상관이 없거든. 항상 관측 가능. 얘는 낮에만 관측 가능. 그러면 목적이 다른 거야. 왜 가시광선 영상만 찍든지 저기 해야 되는데 뭐가 다른? 봐라. 야, 가시광선 영상은 말이야. 가시광선 영상은 얘는 구름의 두께를 알아낼 때 이용하는 거야. 뭘 알아낼 때? 구름의 두께.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봐. 어떻다고? 구름이 해봐라. 야, 이거야. 야. 구름이 예를 들어 얇은 구름이 있고 두꺼운 구름이 있는 거야. 해봐. 똑같이 햇빛을 받더라도 어때? 얇은 구름은 구름이 얇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많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반사하는 게 적단 말이야. 그런데 구름이 두꺼우면 똑같이 햇빛을 받더라도 통과를 잘 못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반사가 많이 될수록 그걸 찍은 다음에 반사가 많이 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도상에 하얀색으로 표시해. 반사가 많이 되면 그걸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시광선 영상 사진이 나왔는데 흰색으로 보이면 그 부분이 뭐야? 구름이 그만큼 두껍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봐봐. 자,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고 이게 일본인데 지금 여기 A쪽하고 B쪽을 보면 어디가 더 하얘? A쪽이 하얗지? 그럼 이 A쪽이 뭐다? 구름이 더 좀 두껍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쪽은 구름이 거의 없거나 구름이 굉장히 얇은 구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알아낼 때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적외선 영상은 뭐라 그래서 구름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어때?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겠지? 온도가 낮은 놈은 적외선을 조금 방출하겠지? 그럼 구름이 온도가 높고 낮은 건 뭐에 따라 달라져? 구름이 떠 있는 높이. 그러니까 이거는 구름이 떠 있는 높이를 측정하는 높이. 높이를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봐봐. 왜냐면 구름의 온도는 구름은 어차피 대륙권 안에 떠 있으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 지면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예를 들어서 지면 가까이 있는 놈, 지면에서 높이 떠 있는 놈이 있으면 야, 얘가 구름의 온도가 더 지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높고 얘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방출하는 적외선이 어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반면에 얘는 온도가 낮은 구름이니까 방출하는 적외선이 적은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이 그 적외선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잘 봐. 적외선을 조금 방출하는 애가 온도가 낮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적외선이 조금 오는 부분을 뭐 하는 거야? 흰색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거야, 화면에. 알겠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봐봐. 적외선은 온도가 낮을수록 영상에서 뭘로 처리한다? 흰색으로 처리한다. 그 온도가 낮을수록 어떤 거다? 그만큼 구름이 높이 떠 있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높은 구름일수록, 야, 높이 떠 있는 구름일수록 흰색.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두꺼운 구름일수록 흰색. 이렇게. 야, 그림을 봐봐. 지금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보면 얘 봐라. 야, 여기 A 지역하고 B 지역 동일한 지역인데 A 지역 같은 경우에 봐봐.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흰색이야. 게다가 적외선 영역으로 봐도 좀 흰색으로 보이지? 그럼 A 지역에는 무슨 구름이 발달한 거야? 저군용 구름 발달한 거지. 왜냐면 저군용 구름은 어때? 구름이 두껍다라는 건 그만큼 높은 곳까지 구름이 발달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A 지역에는 저군용 구름이 지금 발달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B를 봐봐. B 지역은 가시광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시광선 영상으로는 거의 검은색이지. 그러면 검은색이라는 얘기는 뭐다? 두께가 굉장히 얇은 거야. 그런데 그 지역을 적외선 영상으로 봤더니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뭐지? 아, 요 지역은 지금 얇은 구름이 굉장히 높이 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온다. 알겠어? 한 문제 꼭 나와. 밤이어서 안 보인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긴 시간을 줬으니까. 이제 여기 시간을 줬으니까 그것도 시간 가지고도 알 수도 있지. 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간을 안 보고 그림만 갖고 설명을 한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시간을 보고 판단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게 낮이야. 둘 다 낮에 관측한 거라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시간이 오후 6시 45분이라고 나왔으니까 해가 진 직후인 거지? 그럼 해가 진 직후면 사실 어때 얘네 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직 해가 여기는 해가 아직 안 지고 여기는 해가 진 곳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사실은 구름의 두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동쪽부터 해가 지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동쪽은 어두울 거란 말이야. 해가 졌으면. 그럼 여기는 가시광선 영상이 측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시간을 보고 판단을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한 건 이제 둘 다 낮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런 일기도를 작성했을 때 우리나라 계절별. 야, 빨리 보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 자, 이거는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해주면 되냐면, 우리 기단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돼. 잘 봐. 니네 봄철에는 어떤 기단이 영향 준다 그랬지?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주는데 얘가 일종의 고기압이면서 무슨 고기압이야? 이동성 고기압이야. 그러면 고기압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잖아. 고기압 옆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저기압이 있을 거야. 그지? 저기압이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지도가 제대로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태네.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중간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위도가 40도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보면 얘 고기압이 있지? 얘가 양쯔강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성주야 이거만 하고 끝낼 거야. 양쯔강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니까 얘가 우리나라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날씨가 맑은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봐봐. 고기압 옆에는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양쯔강 고기압이 물러가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겠지? 그래서 봄철에는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꽃샘추위가 나타나고요. 거기다 써놔. 날씨가 어떻다고? 변덕스럽다. 알겠니? 변덕스럽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름도 지금 보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요쯤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요 그림상에서 가운데. 자, 지금 여름철은 우리 얘기했지만 누가 영향을 끼치지?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끼치는 계절이거든? 맞아? 얘도 따지면 고기압이지?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 내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일기도의 등압선을 보면 지금은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쪽이 어쨌든 고기압이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하고 위쪽에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하는 형태로 일기도가 나타나. 그래서 여름철에는 여기 보면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놔. 야,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 그럼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요. 예. 그래서 여름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남동 계절풍이라 그래.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 그래서 바다 쪽,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습하고 되게 꿉꿉하고 막 이런 거야.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겨울철이지. 자, 얘도 그림 그릴게. 여기가 우리나라, 요 가운데가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보면 겨울철에는 자, 시베리아 기단 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끼치잖아. 봐라. 얘가 시베리아 고기압이야, 얘가. 그다음 여름철은 여기가 지금 여기 이 고라고 써 있는 얘가 북태평양 고기압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일기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서쪽에 큰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겨울철은 일기도가 자,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람 어떻게 불어야 되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분다 그랬잖아.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자, 무슨 계절풍? 북서계절풍이라고 그래. 북서계절풍. 그래서 니네 실제로 겨울철에 부는 바람 보면 어때? 바람이 매우 차고, 그지? 건조하고 막 이러지? 칼바람이라고 표현하잖아.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보면 이렇게 일기도를 주거든. 그래서 일기도를 보고 이게 여름철 일기도인지 겨울철 일기도 정도인지는 구분해야 돼. 나머지 계절은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보면 딱 구분되게 나와. 여름철은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겨울철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겠네? 꼭 명심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자, 밑에 보면 기상 위성 영상인데 요거는 그냥 좀 풀어오시고 자, 그 나머지 개념하기 문제, 나머지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